자, 이제 생명과학원 2026학년도 수능 대비 생명과학원이죠. 수능 2점 테스트 문제 한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자, 종유석과 이제 석주, 석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줬네요. 그쵸? 자, 가보겠습니다. 기읍. 종유석이 만들어질 때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종유석이 만들어질 때는 우리가 그냥 이제 석주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석주, 석순 모를까봐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 이 석주는 이렇게 이게 종유석과 석순이 만나면 이렇게 석주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석주입니다. 만나는 게. 그럼 종유석은 이 석회동굴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종유석이고요. 석회동굴의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이게 바로 석순입니다. 그러면 얘 둘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점점 만나게 되면 하나의 구조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걸 바로 종유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물질 대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 물질 대사가 일어나려면 이제 효소가 관여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합쳐지는데 효소가 관여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니은 광합성을 통해 양분을 합성한다는 튤립이 갖는 특징이 맞죠? 왜냐하면 이제 튤립은 우리가 식물이잖아요. 그렇죠? 식물은 우리가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합성합니다. 됐죠? 자, 석순과 튤립의 싹이 자라는 것은 모두 생물의 특성인 생장. 자, 이 얘는 생물이 아니거든요. 나는 생물이고요. 그래서 이 석회동굴의 그냥 지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세균 A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 X의 증식 과정이네요. 그쵸? 자, 이제 바이러스 X가 뭐 세균을 숙주로 한다 하네요. 그쵸? 그럼 뭐 아마 박테리아 파지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자, 기읍 X는 단백질을 갖는다. 자,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이 단백질 껍질이고 안쪽 이렇게 핵산이죠. 그래서 단백질 갖는다 맞고요. 니은 X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자, 바이러스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죠. 그죠? 숙주세포 내에서 합니다. 자, 디귿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A와 X 모두 가는 특징 맞죠? 그래서 바이러스도 돌연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생물이니까 적응과 진화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어떤 탐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이 탐구 과정에는 우리가 이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속 탐구 방법 중 한 가지가 이용됐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시면 관찰을 계속한 다음에 이 관찰의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론과 법칙이 노출되어 있다. 그렇죠? 아, 우리가 이 연역적 탐구랑 귀납적 탐구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대조실험이다. 그죠? 아, 이 대조실험이 지금 존재하지 않네요. 그쵸? 대조실험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 맞고요. 자, 가설 설정 단계는 없습니다. 그쵸? 가설 설정은 당연히 연역적 탐구 방법에만 나오는 겁니다. 됐죠? 개별적인 사실들 우리가 맞죠? 대장균도 세포, 백합도 세포, 볼복스도 세포, 코알라 세포. 그래서 모든 생물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개별적인 사실들을 합쳐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이게 바로 귀납적 탐구 방법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삽다리 두꺼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쵸? 뭐 삽다리 두꺼비라는 애가 있나 봐요. 그쵸? 네. 뾰족한 모양의 뒷다리로 토양을 조금 쉽게 파낸다고 하네요. 그쵸? 뭐예요? 좀 잘 되게끔 약간 좀 적응과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쵸? 네. 기읍. 삽다리 두꺼비는 이제 뭐 다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포로 구성된다가 맞는 말이고요. 자, 니은. A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은 적응과 진화이다. 맞죠? 우리가 왜 뾰족한 모양의 뒷다리로 우리가 쉽게 토양 빠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B를 통해서 종족이 유지된다. 자, 맞죠? 이 번식을 하면 이제 뭐 이 삽다리 두꺼비에 뭐 이제 새끼를 낳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종족 유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여러 동물에서 작용하는 호르몬 X의 기능을 나타내는 거네요. 그쵸? 자, 가는 포유류에서 이 호르몬 X의 기능이 이렇게 지금 가, 나, 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포유류에서는 젖샘을 생장시키고요. 조류에서는 지방 대사와 생식을 조절하고요. 양서류에서는 변태를 조금 지연시키는 거네요. 그쵸? 좋습니다. 기육. X는 생물종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거 맞죠? 포유류랑 조류랑 양서류에서 다 다른 기능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A 과정. 지방 대사도 물질 대사다. 그죠? 물질 대사는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B와 관련이 가장 깊은 생물의 특성은 항상성이 아니고 뭡니까? 변태 과정은 우리가 이 양서류 어떤 게 있죠? 대표적으로 양서류에 개구리 있죠. 그죠? 개구리. 그러면 어떤 게 변태라고 했습니까?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이게 항상성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발생이죠. 그냥 발생. 됐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항상성이 아니고요. 정답은 3번 기흥,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갑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표는 X와 Y의 특징을, 그림은 X와 Y에 대해 학생 A와 B가 추론하여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쵸? X와 Y는 대장균과 박테리오 파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X와 Y는 이제 모두 유전 물질을 갖지만 X는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그러면요. 자, X와 Y는 각각 대장균과 박테리오 파지인데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애가 있어요. 아, 그럼 얘가 바로 뭘까요? 박테리오 파지가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Y가 자동으로 대장균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하면 되겠죠? 자, 기획. Y는 세포막을 갖는다. 대장균은 세포니까 세포막 갖는 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DNA는, 자, 유전 물질 중에 이 DNA가, 보세요. DNA는 당연히 유전 물질에 속하죠. 왜냐면요. DNA는 핵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A와 B 중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 자, 그럼 제시한 내용 볼까요? X, Y는 모두 단백질을 갖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쵸? 자, X는 박테리오파지입니다. 맞죠? 그래서 옳은 학생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기흥 니은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두 생물종의 소화관에 대한 자료라고 하네요. 그쵸? 육식동물인 코요테와 초식동물인 코알라. 그쵸? 여러분, 코요테, 그죠? 그 가수 코요테, 육식동물 이름에서 코요테가 있네요. 그쵸? 자, 초식동물인 코알라의 소화관 나타낸 거네요. 그쵸? 코알라는 이제 코요테에 비해 긴 맹장 가진다고 하네요. 그쵸? 근데 이 코알라의 소화관에 장내 세균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그쵸?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이렇게 뭐 영양분과 서식지 제공해준다. 약간 이거를 우리가 뒷단에 나오겠지만 뭡니까? 이게 바로 상리공생이다. 그죠? 상리공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로 이득을 주고받는 거죠. 그죠?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육. 코요테 소화관에서 물질 대사를 한다. 맞죠? 소화관에는 우리가 세포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세포 안에 있는 이제 물질 대사가 다 일어나겠죠. 기억 맞는 말이고요. 자, A는 코알라와 공생 관계 맞죠? 이 장내 세균과 코알라는 서로 상리 공생이니까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코알라와 코요테가 서로 다른 형태의 소화관을 갖는 것은 적응과 진화에다 맞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이 코알라가 먹는 이 물질과 코요테가 먹는 물질이 다른데 이렇게 소화관 발달에 관한 거는 이게 충분히 적응을 했고 또 진화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맞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8번입니다. 표는 생물의 특성의 예를 나타낸 거네요. 그쵸? 가와 나는 항상성과 생식과 유전이네요. 그쵸? 자, 가는 일단 우리가 뭡니까?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그쵸? 뭡니까? 생식과 유전이 되겠고요. 물 추울 때 체온 조절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항상성이죠. 됐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육. 가는 생식과 유전이다. 맞는 말이고요. A 과정에서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물질 대사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선인장은 잎이 가시로 변해서 건조한 환경에 살기 적합하다. 자, 건조한 환경에 지금 살기 적합하게 적응과 진화를 한 거다. 그죠? 그래서 지금 또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됐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9번입니다. 자, 표는 개나리와 불의옥잠의 서식 환경과 식물의 앞면과 뒷면 중에 이제 기공이 많이 분포하는 면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개나리에서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개나리는 우리가 뭐예요? 나무, 이제 꽃, 나무 아무튼 생물이다. 그죠? 생물이니까 당연히 이화작용 하겠다. 그쵸?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자, 불의옥잠도 이제 물에 사는 생물 중인데 이것도 어때요? 단세포 생물은 아니죠. 다세포 생물이 맞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이죠, 식물. 얘도요. 그렇죠? 자, 디귿. 서식 환경에 따라 기육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생물의 특성. 자, 서식 환경에 따라서 이제 기육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이게 적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발생과 생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기육 니은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갑니다. 10번입니다. 다음은 검은 골풀에 대한 실험의 일부네요. 그쵸? 네, 한번 잠깐 좀 당길게요. 네, 됐죠? 자, 검은 골풀이 없는 염색토양에서 토양의 수가, 그 식물 종의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제 어떻습니까? 검은 골풀이 뭡니까? 염수리 토양을 다른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이 생각했다 이거 자체로도 제가 뭐라 생각을 했죠? 이게 바로 가설 설정입니다. 됐죠? 일단 연역적 탐구 방법이겠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동일한 조건의 염색지를 당연히 뭐 했습니까? 대조 실험 진행했다. 그쵸? 이 염색지를 구역 A랑 B로 나눈 다음에 B에서는 뭡니까? 얘가 우리가 검은 골프를 없앴습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일정 시간 지난 후에 관찰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쵸? 어때요? 자, 검은 골풀이 염수리 토양을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든다는 거. 맞죠? 왜냐면요. 보세요. 검은 검은 골풀. 그쵸? 이 검은 골풀을 없앤 곳이 종이 더 적잖아요. 그럼 검은 골풀이 있어야지만이 식물 종수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환경 만든다가 맞는 결론입니다. 됐죠? 기육.
면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자, 니은 나에서 대조 실험 진행된 거 맞죠? 자, 조작 변인이 뭡니까? 여러분들 임의로 바꿔주는 거죠. 보시면 A랑 B 중에 뭘 바꿨습니까? 검은 골프를 B에는 제거해주고 A는 놔뒀다. 그죠? 그래서 조작 변인이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종자 발화에 대한 자료네요. 그죠? 자, 휴면 상태의 종자는 발화할 때 이제 특정 조직이 자라서 어린 식물로 발달한답니다. 그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종자가 물을 흡수하면 영양분을 분해하는 소들이 활성화되고 저장된 양분을 사용해서 어린 뿌리 잎이 자란다. 그쵸? 이후 광합성을 통해서 생장 필요한 양분 얻는다네요. 그쵸? 가보겠습니다. 자, A. 자, 종자는 자, 발화할 때 이 조직이 자, 보세요. 이 종자가 어린 식물로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종자가 성장한 게 아니죠. 맞죠? 뭡니까? 이게 바로 발생이죠. 발생.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깊은 관련 특성은 생식과 유전이 아니고 발생과 생장에 좀 가깝다는 거죠. 그죠? 이게 종자가 뭐 새로운 새끼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식물로 발달하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마치 어떤 겁니까? 이제 이 수정란이 마치 뭐가 되는 거? 뭐 개체가 됐다.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잠깐만, 제가 카톡 알림 올렸네요. 그죠? 네, 뭐, 카톡 재밌게 한번 그냥 보시고요. 됐죠? 자, 니은, B는 동화작용에 예해당한다. 맞죠? 광합성은 동화작용으로 우리가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합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디귿 휴먼 상태의 종자가 발현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다. 자, 보시면요, 어때요? 종자가 물을 흡수하면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 저장된 양분을 활용해서 어린 뿌리와 잎이 자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 뿌리가 생장하겠다. 그쵸? 그래서 물이 필요하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2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12번입니다. 자, 표는 생명과학과 연계된 한문분학 가에서 다의 연구 내용이네요. 그쵸? 자, 가는 생명공학, 정보학, 통계학을 나타낸 거네요. 그쵸? 자, 가 보세요. 어때요? 정보를 수집했다. 단서 바로 얻어야죠. 얘가 바로 정보학이네요. 생물정보학. 자, 그 다음에 뭐 통계학이 나오겠죠? 통계학적 얘기 나오네요. 얘가 바로 통계학이고요. 그럼 나머지 남은 게 생명공학이겠다. 그쵸? 뭐 공학 당연히 이제 뭡니까? 뭐 여러 가지 공학이 있죠. 그죠? 생명체를 뭐 의료, 농업, 환경 이런 것들 다 공학입니다. 그쵸? 자, 기읍. 가는 생물정보학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생체 모방 기술 어떤 게 있습니까? 생체 모방 기술이 바로 이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이 바이오 소재랑 연결 지은 게 바로 이제 공학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디귿. 생명과학은 여러 학문 분야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달했다. 맞는 얘기죠. 그죠? 생명과학 짱짱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 3점 테스트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후변화에 대한 탐구과정 일부 나타낸 거네요. 그쵸? 네, 보겠습니다. 자, 기후변화로 인해가지고 이제 서식지가 좀 북상하는 것을 좀 관찰했네요. 그쵸? 그래서 어때요? 기온 상승해가지고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쵸? 그래서, 빙하기가 끝난 이후에 이제 화분 화석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북상하는 속도 다름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변화 경향성을 발견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이제 우리가 기온 상승에 따른 서식 범위를 이렇게 지도에 표시한 겁니다. 됐죠?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뭐 대조 실험을 수행한 게 없다. 그쵸? 얘는 귀납적 탐구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기읍. 귀납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죠? 자, A를 분석하여. 자, 보시면 화분 화석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제 변화 경향성 발견했다 했죠. 그죠? 나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한 겁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디귿. 상승하는 기록의 폰이 클수록 미국 너드밤 나무의 서식지는 더욱 북쪽. 보시면요. 어때요? 4.5도씨 올라갔을 때 이만큼, 6.5도씨 올라갔을 때 요만큼이죠. 더 지금 북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가의 구조를 나타낸 거고요. 자, 표는 사람에게서 질병을 일으키는 X와 Y입니다. 그죠? 이 X와 Y가 뭔지 봐야겠죠? 대장균과 바이러스 중 하나네요. 그쵸? 자, 가는 뭘까? 자, 일단 단서를 봅시다. 숙주 내에서만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얘가 바로 누구죠? 바로 바이러스죠. X가 바로 뭡니까? 대장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뭘까요? 지금 단백질 껍질이 있고 DNA가 있는 거네요. 그쵸? 얘가 바로 바이러스가 되겠죠. 자, 가는 Y다. 맞죠? 자, Y는 세포막을 갖지 않죠. 바이러스는 세포막이 아니고 이제 바깥에 있는 단백질 껍질입니다. 됐죠? 디귿,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하다는 거 맞죠? 대장균은 스스로 물질 대사가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의 일부네요. 그쵸? 이건 또 어떤 탐구인지 한번 봐야겠네요. 자, 종자 크기가 커질수록 묘목의 생존 활력이 증가하고, 그쵸? 크게 커질수록 확률이 증가한다. 그쵸? 크기가 만약에 동일할 때는 어때요? 습한 환경에서 더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뭡니까? 이거 지금 가설 설정했네. 맞죠? 연역적 탐구 방법이겠네라고 생각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면 대조 실험이 수행된지 보면 됩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나에서 대조 실험 수행했다. 그쵸?
A랑 B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건조한 곳, 다른 한쪽은 습한 곳에 뒀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은 종자 크기 커질수록 확률 증가하는 건 우리 당연한 사실이고, 그 다음 어때요? 습한 환경에서 묘목의 생존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쵸? 아, 그러면 더 많이 생존한 쪽이 습한 거겠죠? 습한 거겠죠? 그쵸? A가 습한 거고요. B가 바로 건조한 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A는 종자를 습한 환경 맞죠? 자, 니은 가에서 가설 설정했다는 거 맞습니다. 종속 변인. 자, 종속 변인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는요. 실험의 결과라고 했다. 그쵸? 실험 결과는 뭡니까? 결국에 묘목의 생존 확률이죠. 그래서 종속 변인이 아니고 즉 종자 크기는 뭐가 됩니까? 얘는 지금 종자 크기잖아요. 맞죠? 종자 크기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크기가 커질수록 그냥 계속 올라간 것밖에 안 돼요. 그쵸? 엄밀히 말하면 약간 좀 통제 변인에 가깝겠다. 그쵸? 됐습니까? 됐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담수 어류와 양서류에 대한 자료네요. 그쵸? 자, 담수 어류와 양서류는 이제 체액 농도 조절 기작에는 약간 좀 유사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쵸? 오케이. 어떤 유사성일까 보자. 담수 어류는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은 체액을 가집니다. 그래서 물을 계속 지역적으로 받고요. 뭐, 오줌도 많은 양으로 내보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쵸? 자, 양서류는 이제 물속에서 생활할 때는 피부에서 염류 흡사에 축적하고 묽은 오줌. 근데 이제 육상으로 올라오면 방광에 많은 양의 물을 당연히 뭡니까? 육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물이 부족하니까 많은 양의 물을 재흡수해야겠다. 그쵸? 방출과 재흡수 중 하나니까요. 됐습니까? 자, A. 체액 농도 조절. 몸에 있는 농도 조절이니까 항상성이 맞죠. 자, 기역은 재흡수이다. 개흡수가 맞는 말입니다. 그쵸? 자, 양서류에 속하는 생물은 많은 수의 세포 이루어져 있다. 맞죠? 양서류 뭐 개구리 같은 애들 있습니다. 얘들이 다 많은 수의 세포, 즉 다세포 생물이다. 됐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표가는 이제 생물 A에서 C에서 특징 기역 디귿의 유무를 나는 기역 디귿의 순서 없이 나타낸 거. 자, 이런 문제는 맨날 여러분들 수능에 잘 나온다. 그쵸? 자, 이거 할 때 어떻게 풀라 했죠? 제가 특징에다가 먼저 적어주는 겁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광합성한다 누구예요? 민들레가 유일하다. 그죠? 오케이. 왜냐면 얘는 식물이잖아요. 얘는 동물이고 얘는 단세포 생물이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세포 생물. 어머, 다세포 생물은 민들레랑 사망이 오겠다. 그쵸? 자, 환경에 적응하는 애는 누구예요? 우리가 대장균도 적응하죠. 그래서 대장균, 민들레, 사막여우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A와 B는 있음과 없음 중 하나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뭐 어떤 게 보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특징을 다 가진 애가 한 명 보인다. 그쵸? 그리고 두 개 가진 애 한 명 보이고 하나 가진 애 한 명 보이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의 특징은 다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일부러 아닌 것부터 해볼게요. 만약에 B를 동그라미로 가져간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이렇게 다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쵸? 그러면 B 동그라미 다 치고요. 그럼 얘는 어때요? X는 다 X를 쳐준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징 3개 있는 게 있고 2개 있는 게 있고 나머지 1개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검사해 보면 됩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게 오류가 납니까? 보시면 이 민들레는 동그라미 이렇게 가로로 3개 다 쳐줘야 되죠. 민들레는 기역, 니은, 디귿 특성을 다 가지는데 그러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요걸 보니까 이렇게 가로로 3개가 동그라미 된 게 존재하지 않죠. 아, 그래서 B는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고 B가 X가 되고 A가 동그라미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A가 다 동그라미인데 보시면요. 다 동그라미 쳐놓고 B는 X를 쳐놓고요. 자, 그런데 이거 동그라미 3개를 가질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니은밖에 없죠. 그래서 니은이 바로 뭡니까? 환경에 적응하여 생활한다가 니은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를 가진 특성이 뭐예요? 다세포 생물이다죠. 마지막 1개 가진 게 광합성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개 가진 애가 민들레고요. 동그라미 2개 가진 애가 바로 사막여우고요. 동그라미 하나 가진 애가 대장균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자, A는 없습니다. 아니죠. A는 있음이 되겠고요. 기역은 환경이 아니고 다세포라는 얘기다. 그쵸? 디귿. 각 생물을 구성하는 세포의 수에 따라서 구분할 때 C와 집신벌레. 자, 집신벌레도 지금 뭡니까? 단세포죠. 그렇죠? 세포 수에 따라 구분하니까. 대장균도 단세포입니다. 그렇죠? 대장균이니까. 그래서 동일한 집단 구분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디귿이 됩니다. 됐죠? 자, 다음 마지막 문제 6번 문제 넘어갑니다. 자, 그림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네요. 아, 그럼 우리가 뭐 할까? 순서대로 배치하라고는 문제를 주겠다. 그쵸? 자, 가봅시다. 일단 지금 가을을 보면 어때요? 황조롱이가 많은 수의 새끼를 양육할수록 이제 어때요? 많은 수의 새끼를 양육할수록 이의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 준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얘 가가 맨 뒤에 들어가야겠네. 그쵸?
얘를 4번으로 두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새끼의 수를 고려를 하여서 집단을 나눈 다음에 A의 C는 새끼의 수가 3, 4마리인 집단, 5, 6마리, 7, 8마리 나눴네요. 얘가 지금 대조 실험 수행한 거네요. 그쵸? 자, 다는요. 양육을 관찰할 경우가 양육하는 새끼의 수가 많은 집단에서 어떻습니까? 이 많은 집단에서 하는 것을 어버이의 생존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먼저 처음에 관찰. 보세요. 관찰을 처음에 한 다음에 어떤 게 한 겁니까? 우리가 상황을 먼저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죠?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조 실험 수행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됐죠? 그럼 어때요? 지금 여기가 관찰이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감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바로 가설 설정이니까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대조 실험이 3번이고 마지막 가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기육,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는 얘기고요. A는 새끼의 수가 3마리에서 4마리인 집단이다. 보세요. 그러면요. 지금 어버이의 생존율이 어때요? 지금? 새끼 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그쵸? 맞죠? 많은 수의 새끼를 할수록 우리가 생존에 좀 더 부정적 영향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때? 지금 새끼 수가 적은 애들이 지금 생존 더 많이 해야겠다. 그쵸? 그래서 3, 4마리 집단이 생존을 많이 했기 때문에 A가 3, 4마리가 맞는 말이고요. 자, 탐구 과정 우리가 했다시피 뭡니까? 다, 라, 나, 가 순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기흥, 니은만 맞는 말입니다. 됐죠?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이렇게 2단원 문제풀이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시험 기간이다, 그죠? 뭐 고등학생들 분들은 시험 기간일 테니까 시험 기간 화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